조금 늦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에 내용은 인트로 부분이다 보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 이제 부분에서는 어, 멘토링에 참여하시면서 필요하신 좀 절차들이 있습니다. 특히 멘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장학금 형태로 비용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학습혁신센터 이은택 연구교수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잘 모르실 텐데요. 저희 학교에는 이제 교수님들의 교수 역량과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도와드리고자 교수학습 지원 혁신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는 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대학의 첫걸음이라고 해가지고 신편입생들을 위한 기초 과목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도 만나 뵈실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하반기 CUK 멘토링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늘 음소거 부탁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음소거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음소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멘토링이라는 것은 저희 학교에서 사실은 다른 학우님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데, 다른 학우님들과 함께 같이 달리는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우님들과 함께하는 기회도 얻으실 수가 있고, 또 다른 비교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기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멘토링은 한 학기,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은데 멘토링은 멘토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시고 또 멘티 역시 멘토가 하자는 대로 하기보다는 서로 협동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같이 달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한 30팀 정도 지금 모집이 된 상태고요. 2차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차 이번에 좀 특이한 것이 멘토 지원자는 굉장히 많았는데 멘토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매칭이 안 된 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멘토 선정이 안 돼서 속상하신 분이 계시다면 멘티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신편입생들하고 소통이 되시는 분들은 2차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멘토링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그다음에 지난 학기의 우수 멘토 소감을 좀 보려고 합니다. 멘토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우수 멘토 상도 받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 멘토 분들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멘토링이라는 것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멘토링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학기 동안 우리 팀은 뭘 해야 될지 좀 궁금하시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잘 보내면 될지에 대해서도 소소한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토링 활동 유의사항. 우리가 팀으로 다른 분들과 활동을 하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링이라는 것은요, 이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하는 단어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고대 그리스 왕 오디세우스, 트로이 전쟁을 떠나면서, 트로이 전쟁은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트로이 전쟁을 떠나면서 아들 텔레마코스를 친구한테 맡겼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멘토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텔레마코스에게 그 친구는 친구이자 선생님이자 상담자이자 또 전쟁을 떠난 아버지가 대신 되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멘토 같은 경우에는요, 같이 함께하는 친구이자 선생님이자 상담자이자 또 동료 학습이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멘토링은 이제 학교에 들어오면서는 학교 생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멘토와 함께 학업 능력 향상과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학업 능력 향상과 학교 생활 적응인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학교 생활 적응을 도와주시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음소거 안 되신 분들은 음소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또 4년 여정을 떠난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다른 대학을 다녔다고 하셨더라도, 어, 사이버 대학은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날 때는 나침판이 필요한데요. 우리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나침판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멘토는 멘티에게 나침판이 되어 줄 것 같습니다. 멘토는 먼저 우리 학교를 경험하신 분들이고 또 저희가 선정할 때 일정 학점 이상 대신 우수한 분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시고 노하우를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가려는 우리 신입생, 편입생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멘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여행을 시작하시겠죠. 학습 여행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멘토가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서 학교 생활을 하시면 다른 분들보다는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어디로 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막상 가지 않으면 결국 여행이 되지 않는 것처럼 멘토가 다양한 길들을 안내해 주더라도 내가 능동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멘토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멘토가 뭔가 이렇게 계속 떠먹여 주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질문도 던지고 또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재미있게 한 학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멘토에게 너무 의지를 하셔서 멘토분들도 사실 같은 학생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를 하면서 멘티분들과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또 학교 생활에 대한 즐거움을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같이 상호작용을 잘 하셔서 한 학기 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멘토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학교 생활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에 있어서 수강 신청이라든지 학과 행사, 시험 준비, 과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요. 사실은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이 학교 홈페이지에는 정제된 형식지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긴밀한 내용들을 또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느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멘토분들이 예전에 들었던 수업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학과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멘티분들께서 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강 신청 기간일 거예요. 그래서 멘토랑 멘티랑 지금 매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당장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학과마다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또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각자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조금 뻘쭘한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멘토링을 함으로써 같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참여를 하면 조금은 어색함이 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멘토링을 하다 보면 이제 어,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 준비를 하실 때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좀 효과적인지, 또 사이버 대학에서 시험 준비 방법, 이런 것들도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리적 의지인데요.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실은 사이버 대학에서 학습을 하다 보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닌가?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렇게 하는 게 맞게 공부하는 것인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멘토링 활동을 3번 이상 만나게 되지만 또 카카오톡방 같은 것들을 팀마다 아마 개설을 하시는 팀들이 많을 텐데 그 안에서 수시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고민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통해서 이제 심리적 지지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또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겪는 학습 고립감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또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을 하게 합니다. 개인에게 맞는 사이버대 학습법을 탐색하는데요. 어떤 학습법이 있는지 이제 멘토든 멘티든 우리 팀 안에서 공유를 함으로써 탐색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복수 전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학과 트랙 안에서 어떤 자격증 과정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혼자 고민하거나 아니면 학교 교수님하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카카오톡방 같은 곳에서 저는 오늘부터 시험 할 거예요. 라고 이제 다른 분이 얘기하면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호작용 중에서 학습 동기도 자극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역할 모델 탐색인데요. 멘토분들께서 이전에 멘티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배들도 잘 알고 있고요. 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선배들과의 활동 공유도 해보실 수가 있고 졸업 후의 진로 탐색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텍스트가 많죠. 저희가 이게 활동이 지속되면서 제가 2020년부터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점점 뭔가 이렇게 하나씩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문장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학기 동안 멘토링 팀 모임은 최소 3회 이상입니다. 이 3회 이상이라는 것은요, 카카오톡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제외한 뭐 이렇게 우리 줌으로 만난다든지 학교 계정으로 구글 미트로 만난다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만난다든지 이렇게 대면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줌이라든지 대면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회 이상 하셔야 되고요. 더 많이 하는 팀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열애이지만 저희가 우수 멘토 선정을 할 때 얼마나 오프라인 모임 같은 것들을 하셨는지 또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또 사실은 정량적인 수치도 보기도 합니다. 해가 갈수록 멘토링 모임의 질들이 높아져서 이제 그런 것들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멘토링 모임 방향은 멘토 리드 아에 멘토가 일방적으로 우리 이거 합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서로 구성원 간의 합의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계획서를 제출을 하실 텐데요. 그 계획서 안에 앞으로 3번 모임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멘토 혼자서 하기보다는 일단 첫 만남을 뭐 카톡으로 하셔도 되지만 줌 같은 걸로 하셔서 간단하게 계획을 잡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뭐 학교 행사 이런 것들을 멘토링이랑 병행하기도 하는데요. 이 학과 행사에 같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좋지만 그 행사만으로는 멘토링 모임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빙 사진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증빙 사진은 학교나 학과 행사의 단체 사진과 별도로 우리 팀끼리 찍은 사진으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멘토는 세 개의 활동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계획서, 중간 보고서, 결과 보고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제출하시는데요. 성실하게 작성해 주셔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모임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나온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캡처를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캡처에 이렇게 얼굴이 보이지 않고 이름만 보이는 경우에는 악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반드시 구성원 얼굴이 나온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멘티는 3회 모임 중에서 이제 3회를 다 참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면 미이수로 분류돼서 마일리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모임의 예시는 그냥 멘토분들이 되게 다양한 정보를 카카오톡에 올렸는데 그것을 읽고 그냥 일십이라고 해야 되죠. 정보는 취하고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뭐 감사합니다. 공유 감사합니다. 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단 한 줄이라도 보내주시면 멘토분들이 이 정성을 다한 것들을 좀 보답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응답이라도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멘토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있으면 카카오톡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멘토링 일정입니다. 우리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해서요. 활동 계획서, 이제 중간 활동 보고서, 최종 활동 보고서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맞춰서 반드시 어, 꼭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일정에 맞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9월 중순 정도까지 한 번쯤은 팀 활동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끼리 뭐 카카오톡 방이라든지 아니면 주물이라든지 이렇게 만나셔서 어떤 계획을 할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중간 활동 보고서까지는 아마 이게 중간고사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모임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중간고사 준비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종 활동 보고서까지는 앞서서 중간 활동 보고서를 포함한 최소 세 번 이상 모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멘토가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제출은 우리 비교과 플랫폼에서 그 이수 현황 탭에 들어가시면 활동 게시판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반드시 비공개 글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인 정보가 있다 보니까요. 반드시 비공개 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공유에는 12월 중순 정도에 저희가 뉴스레터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수 멘토 시상이 있고요. 또 저희가 체험 후기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후기 공모전에도 신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상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뽑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팀 모임은 최소 3회 필수이고요. 중간 활동 보고서까지는 최소 한 번. 그다음에 마지막 3회 보고서는 꼭 한 회씩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방에서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 내용은 모임 횟수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플랫폼에 들어오셔서 이수 현황에 들어가시면 본인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현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 활동 게시판이 보이고요. 이 활동 게시판에 게시물로 비공개 글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활동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가지 정도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보니까 서로 인사도 나누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뭐 계획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실 수가 있고 중간고사 전후로는 중간고사 준비, 뭐 학습법이라든지 교과 유형에 맞는 학습법, 또 토론방이라든지 과제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중간고사 대비 시험 환경이 또 낯선 분들이 있으니까요. 이 시험 환경이라든지 유형별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또 해당 과목 교수님마다 특이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공유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간고사 이후, 그다음에 기말고사 전까지는 중간고사 결과에 대한 성찰이라든지 기말고사 전략, 그다음에 이때쯤 되면 이제 과제물이 이제 쏟아지게 되는데요. 이 과제물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멘토링 활동도 정리해보고 또 다음 학기에 어떻게 진행할지 또 수강 신청을 곧 수강 신청하게 되니까요. 그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학교 생활만 뿐만 아니라 공모전을 준비하는 멘토링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관을 같이 보는 멘토링도 있었습니다. 또 자격증을 같이 준비하는 멘토링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냥 정서적 교류가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학교 탐방이라든지 서로 모여서 정말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팀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 역량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교 생활 적응이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유이니까요. 팀끼리 얘기를 나눠서 한 학기를 보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보여드리면요. 일단은 아마 이제 매칭이 됐는데 멘토분들께서 벌써 연락을 하신 팀들도 있고 아직 연락하지 않은 신팀들도 있을 텐데요. 갑자기 카톡방을 만들어 버리면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먼저 멘토가 멘티한테 뭐 문자라든지 개인 메신저로 먼저 인사를 하고 팀 톡방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소통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 계획서 제출 전에는요, 개설을 이제 팀 카카오톡방 같은 것들을 개설해서 팀원을 소개하고 또 독려하고, 그다음에 첫 모임 날짜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좀 팁을 드리면, 그냥 우리 언제 만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아무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방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설문조사 기능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멘토분이 어떤 기간을 정해서 좀 몇 가지를 준 다음에 선택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너무 열린 질문을 하게 되면 멘티분들이 답이 없고 멘토분은 또 상처받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셔서 활동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고요. 활동 계획서에 보면 팀 이름을 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가면 우리가 이름을 정하는 게 거기에 가치관이 투여되고 거기에 방향이나 목표가 투영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한국어 교육학과 1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저희의 행정적 편의상의 팀 이름이고 각 팀의 목표나 비전을 담아서 팀 이름도 정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공식 모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이번 학기에 무슨 과목을 듣는지 또 멘토분의 학습법을 이렇게 PPT로 준비해서 보여주시는 팀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멘토의 학습법을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학습 활동 방법, 뭐 토론이라든지 과제물, 그다음에 온라인 콘텐츠 수강 방법, 그다음에 이후에 2차, 3차 모임 날짜를 미리 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이게 끝나고 나서 카톡방에서 뭐 정하게 되면 또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일단은 날짜를 박아버리는 게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오프라인 모임으로 나는 우리 팀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학교 탐방 해보시면 좋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좀 덥지만
뭐 10월 정도 되면 저희 학교가 창경궁과 뭐 창덕궁, 그다음에 주변에 뭐 되게 좋은 곳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 탐방을 같이 해보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 오히려 줌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훨씬 친밀감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공 분야에서 뭐 박물관이나 뭐 엑스포나 이런 것들이 가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 같이 가보시는 것도 좋고 책을 같이 읽어보실 수도 있고 공모전을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멘토분께서 지난 학기에 내 멘토를 초대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정이 유료로 아니신 분들은 무료로 40분까지 쓸 수 있고요. 보통 그러면 40분 쓰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좀 불편하시면 구글 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메일 계정으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하신 도구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프라인 모임, 비대면 화상회의 모든 활동은 사진이나 얼굴이 나오도록 사진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을 하면 사진부터 찍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차 공식 모임 같은 경우에는 시험 준비 사항,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시험 응시 방법,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 날짜에 시험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기 중간 점검 같은 것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차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고사 때 놓쳤던 거, 아쉬웠던 거. 이게 중간고사 이전에는 막 이야기를 하더라도 잘 와닿지 않은데 막상 내가 경험하고 나면 아, 이게 부족했구나라고 성찰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아, 우리 팀 이제 한번 콧바람 쐬러 나가볼까라고 하는 팀들도 있을 텐데요. 그때 10월쯤 뭐 11월 아직 추워지기 직전에 한번 만나서 모임을 가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되게 모임이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팀을 이렇게 이제 조직을 할 때 행정 선생님께서 진짜 머리를 싸매고 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 팀을 잘 융합을 시킬까? 그래서 막 지역도 보시고 나이도 보시고 근데 이제 막상 팀을 보시면 다들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머리를 싸매고 한 건데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뭐 서울끼리 모여있는 팀보다 이렇게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팀들이 더 잘 모이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팀의 의지만 있다면, 뭐, 물론 이제 해외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팀들도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한국 내에 거주한다면 의지만 있으면 만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정말로 부산에 계신데 학교에 와서 같이 모임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대전이 한가운데잖아요. 그래서 성심당쯤에서 만나서 빵 먹고 뭐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헤어지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팀 내에서 가능한 사항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팀 너무 거리가 멀어요. 왜 이래요? 라고 하시는 것을 제가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말 머리를 싸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 학과에 한 팀만 있는 곳은 그게 또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의사항입니다. 이거는 좀 폰트가 깨졌는데요. 이거는 저희 행정 선생님께서 강조하시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간혹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60회 팀 중에서 이게 매년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 5년 정도 운영했을 때 한 학기에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미연에 방지하고자 설명을 드리면 멘토링을 통해서 뭐 물건을 팔거나 내가 뭐 사업을 하는 것을 이렇게 홍보하거나 이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로 이제 성인들끼리 만나서 좋은 모임을 하는데 뭐 약속을 어기거나 갑자기 사라지거나 중간에 자퇴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멘토한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번에 자퇴를 하게 돼서 멘토링 활동이 더 이상 어렵다. 이렇게 톡을 보내주시면 멘토분도, 그러면 알겠다고 처리를 할 텐데 계속 연락을 하고 왜 연락이 안 되지? 이렇게
소모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인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서로 소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멘토링을 통해서 아무래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늦은 시간에 오프라인 모임으로 만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비도 조절을 하는데요. 막 이렇게 여성이 혼자 있고 남성분들만 있거나 뭐 반대거나 이런 것들도 볼 때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하게 되면 뭐 술도 한 잔 하실 수 있고 그런데 너무 늦은 시간에는 지양해 주시면 좋겠고요. 비슷한 얘기로 당연히 성희롱과 성폭행 관련된 것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제 뭐 성적인 외모라든지 이런 것을 말로 이렇게 표현하거나 집요하게 전화나 메일로 하시는 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것을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요. 반드시 팀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적인 문제라든지 공격적인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꼭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일반 오프라인 대학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당연히 학교에 가서 연락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제 어른들끼리 있다 보니까 이게 학교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려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꼭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염려였고요. 이제 우리 지난 학기에 우수 멘토 상을 받으신 세 분인데 두 분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동을 하셨고, 와, 이렇게 해서 우수 멘토 상을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궁금했던 사항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이 끝나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공유.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과학부에 재학 중인 3학년 박찬혁이라고 합니다. 2025년 상반기 멘토링 활동에서 멘토로 활동하며 저희 팀의 전반적인 활동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개인적인 활동 소감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활동 계획 수립, 활동 내용, 활동 소감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 계획 수립입니다. 멘토링 시작 전 먼저 카카오톡 단체 톡방 개설을 위해 멘티분들에게 개인톡으로 참여 의사를 재확인하고 동의를 얻고 단체 톡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간단한 소개와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 참여 선호도 그리고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조사를 실시하여 멘티분들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활동 모임 일정을 조율하고 안내하였습니다. 1차 활동은 줌을 활용한 온라인 미팅으로 약 3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 같은 활동이었고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멘토링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자기소개와 함께 학부 진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개인의 목표, 그리고 멘토링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자유롭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또한 향후 멘토링 활동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계획을 세우고 저희 팀의 그룹명도 선정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팀의 이름은 빅마인드입니다. 넓은 생각, 깊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차 활동을 마무리하며 이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하고 다음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2차 활동입니다. 2차 활동은 총 80분간 온라인인 줌으로 통해 진행되었으며 1차 활동보다 훨씬 많은 대화와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시기가 중간고사를 앞둔 시점이어서 먼저 각자에 대한 일상 루틴과 함께 학습 계획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었던 만큼 주요 과목별 특성과 시험 준비팀, 그리고 공부 전략에 대해서도 멘토로서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각자의 학업과 상황 진로 계획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AI 산업 전반에 대한 자유 토론과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 AI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와 대한 정보도 서로 공유하며 학문적 이해도를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이후 3차 활동에 있던 오프라인 활동 계획도 함께 논의하면서 실질적인 정보 교류가 많았던 만큼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3차 활동입니다. 3차 활동은 학부에서 주최한 학부 모임 일정에 맞춰 오프라인 멘토링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모임은 단순한 팀별 활동을 넘어서 다른 멘토링 그룹 학우분들과의 교류, 멘토 멘티 간의 진로 학습계 공유, 그리고 교수님과의 대면 면담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어, 먼저 멘토 멘티 간의 자기소개와 함께 현재 하고 있는 일, 앞으로의 진로와 학업에 대해서도 서로 편하게 공유했었고, 어, 이후에는 학부 전공 관련 자격증, 공부 방법, 취득 팁, 그리고 학습과 실무를 연결할 수 있는 정보를 활발하게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타 그룹 학우분들과 다양한 주제를 나누며 다양한 분야에서 AI 적용 사례와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졌고요. 교수님과의 면담 시간에서는 AI 산업의 비전, 학과의 운영 방향, 그리고 건의사항 등에서도 진솔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부 모임을 잘 활용하여 단순한 모임을 넘어서 진로 학업 네트워킹까지 아우를 수 있었던 알찬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공식적인 활동 외에도 제가 멘토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전공 교과목별 특성과 학습병을 공유하며 각 과목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이 조언해 드렸습니다. 둘째, 교내에서 진행되는 전공 특강 일정, 팀원들과의 공유하고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부 내외 행사와 소식 정보들을 공유하며 학업 외적인 정보도 함께 나눴습니다. 넷째, 저희 학교 학습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전자책 도서관 이용 방법도 공유하였습니다. 어, 이로써 카카오톡 단체 톡방을 활용하여 멘토링 시간 외에도 지속적인 질문 응답과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상시적인 소통 창구 역할도 이어나갔습니다. 멘토로서 제가 가진 경험과 정보를 최대한 실질적으로 나누고자 어, 제가 노력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활동 소감입니다. 이번 멘토링 활동을 통해 저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온라인 학습이라는 환경 속에서 서로의 일과와 학습 루틴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멘토로서 멘티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나 경험을 정리하여 공유하는 과정은 제 자신에게도 소통 능력을 훈련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멘티분들의 다양한 현장 이야기를 들으며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욱더 넓어지고 유익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멘티분들도 단순 학위 취득 목표를 넘어 커리어에 대한 열정과 노력에서 자극을 받아서 현재 취업 준비생인 저에게도 학업과 진로 의지를 더욱더 다잡을 수 있었던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일정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 멘티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이번 멘토링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교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학우분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빅마인드 팀의 멘토링 활동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팀 이름을 만들면서 벌써 비전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만남에서 이렇게 팀 이름을 지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팀은, 네, 그 상담심리학과랑 사회복지학과 복수 전공하시는 팀, 그 멘토분의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상담심리학과 4학년 멘토 박수영입니다. 우수 멘토로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보고 많이 당황했었는데요. 이런 기쁨을 우리 챌린저스 멘티분들과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챌린저스는 멘토인 저와 1학년 그리고 3학년 멘티로 이루어졌는데요. 학교에서 문자를 받는 날 메일 확인부터 단톡방 초대까지 빠르게 진행하였고 라포 형성을 위한 미션 수행을 하였습니다. 라포 형성은 미션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최대한 빨리 첫 모임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네 가지를 알아가기 위해서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학기 첫 단추를 가장 잘 끼우는 것은 수강 신청이라 생각해서 도움을 꼭 주고 싶었습니다. 학과마다 진로, 진학, 자격증에 따른 로드맵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멘티분들이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멘토는 표준화된 틀의 로드맵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다시 멘티분들께서는 목표를 수립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멘티분들은 아직 낯설고 목적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목적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치관 탐색을 하였는데요. 학교와 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알아가며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총 5회의 만남을 가졌는데요. 그중 2회차 모임은 입학식 날 학교 내에 있는 화정관과 인천관에서 같이 진행을 하였고 학교 선후배로서 동기로서 유대감과 친밀감을 잘 형성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멘토링 모임까지 잘 유지되고 점점 활성화되었는데요. 이렇게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진 것은 좋은 멘티분들의 열정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멘토링 프로그램은 캠퍼스의 향기와 동기부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와 친숙해지고 좋은 동기와 멋진 선후배가 생겼는데요. 이런 소통은 새로운 정보를 얻는 계기가 되었고 복수 전공과 부전공 그리고 자격증까지 알차게 챙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덧 졸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멘토를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남았는데요.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멘티분들께서도 다음에 좋은 멘토가 되는 순환적인 관계가 활성화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우수멘토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멘토링이라는 것이 멘토의 노력뿐만 아니라 멘티 역시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활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멘토링 활동이 후반기쯤 되면 체험무기 공모전도 진행을 합니다. 매년 제가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그 경쟁률이 다소 다른 공모전에 비해서는 높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이 있죠. 저희 9월 17일까지 활동 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까지 이제 뭐 팀 활동명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첫 번째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질문 있으신지 한번 보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